지도부 리스크입니다.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김재원, 태영호 가벼운 입에 여당 사퇴, 징계, 본물을 이루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실 저희가 많이 다뤘습니다. 근데 태영호 최고위원 최근에 또 하나의 설화가 또 있었습니다. 무슨 설화냐? 한 월간지랑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내용을 좀 같이 볼까요? 뭐라고 했느냐?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 아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한 거다.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김일성한테 이용을 당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네. 나오네요.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막고 공산 정권을 세우려고 김구 선생을 이용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김구 선생이 이용을 당했다라는 이 얘기가 나오고 논란이 되자 당 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그 비판도 같이 들어보시죠. 우리 김구 선생님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우리는 인정하고 있고 그 뜻을 잘 승계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교육을 받고 하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제주의 4.3 우리 사건을 김일성 교시에 의해서 일어난 이제 남한의 민중 봉기였다. 이렇게 가르치고 배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과 다르죠.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 이분이 그냥 너무 이게 생각 없이 자기가 그냥 북한에서 알고 있는 지식이지 이야기하니까 우리들이 정세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좀 주의를 좀 줘야죠. 말 그렇게 너무 하지 마라. 좀 말을 아껴라. 좀 주의를 줘야지. 네, 지금 공통적으로 지금 지적이 나오는 게 북한에서 배운 교육 내용을 갖고 지금 얘기를 하면은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탈북을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교육을 받은 건 맞습니다만 한국에 와서 또 우리나라 국사를 또 배우긴 할 텐데 문제는 이게 대한민국 그리고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 북한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문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용태 최고님. 굉장히 저는 태영호 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최근에 태영호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왜 김일성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김일성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시고 국민들께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은 당과 국민의 수준을 대변하는 자리입니다. 태영호 의원의 말 한마디가 국민의 생각을 대변하는 자리인데 자꾸 저런 식으로 국민을 가르치려고 든다면 집권 여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일련의 사건들 보면 여당의 최고위원들 리스크가 정말 사실일 정도로 김재원, 조수진 최고위원에 이어서 태영호 최고위원까지 마치 나도 있다, 나도 언론에서 다뤄달라는 식으로 지금 계속 자극적인 언행과 국민들 갈라치게 하는 그런 표현들로 굉장히 노이즈 마케팅을 하신 거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자중을 넘어서 이것은 좀 지도부 차원에서 공개 경고라든지 아니면 저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생각보다 전 태영호 최고위원의 생각이 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되어서요. 여기에 대해서 좀 강한 지도부의 입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김재원 최고보다 오히려 태영호 최고위원 생각이 더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태영호 최고위원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문제인데 과거 무슨 얘기 있었는지 들어보고 오시죠. 지난 시기 4.3 사건의 장본인인 김일성 정권에 한때 몸담궜던 사람으로서 제주 4.3 사건에서 희생된 유가족 분들과 희생자 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저는 어떤 점에서 사과해야 되는지 아직까지 저는 납득이 되지 않고 4.3 사건에 대한 용어부터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세웠던 그런 목적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사이비 종교단체를 할 때 JMS라는 표현을 썼고요. 민주당 하면 그야말로 도덕적 우월성, 도덕적 가치, 민주화 이런 거를 당 강령에 내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런 정당인데 현실적으로 내망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내세웠던 그런 정강이나 강령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사입이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네.
태영호 최고 4.3 사건 관련해서도 얘기를 한 바가 있었고 민주당을 비판하는 논평을 올리는 과정에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만평이 하나 지금 여기 띄워져 있죠. 무슨 만평인지 볼까요? 일단 뒤에 이 백보드에 망언, 발본색원하겠다라는 이 백보드가 지금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에 아마도 최고위원회의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최고위 회의에서 망언, 발본색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쪽에는 김재원 최고가, 한쪽에는 태영호 최고가 있고 한가운데 땀을 흘리는 김기현 대표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최 변호사님, 김기현 대표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경고했거든요. 경고한 이후에 터진 설화입니다. 이거는 뭐가 문제인 걸까요? 기강이 안 서는 걸까요? 뭐죠? 제가 대학교 시절에 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그 베스트셀러가 있었습니다. 밀란 저는 쿤데라. 그렇게 밀란 쿤데라 저도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만 네. 본인들이 집권 여당 최고위원의 무게를 아직까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의 얘기가 단순히 개인의 국회의원이었을 때와 최고위원으로서의 어떤 발언의 무게가 네.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어떤 그 역사를 보는 시각을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것은 북한에서는 이렇다라는 걸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하면서 네. 다만 한국의 정통적인 견해는 이렇다라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그 부분도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마치 당의 의견인 것처럼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어떤 지지, 특히 중도 지지층을 날려버리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말 그대로 발본색원이 뭐겠습니까? 근원을 뽑아버리고 네. 그 근원을 색출해낸다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지금 뭐 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본인 스스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서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어떤 극약 처방 같은 것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스스로의 결단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결단이 필요한 극약 처방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권 의원님. 네.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뭐가 그리고, 어려울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릴게요. 태영호 의원 입장에서도 의아한 게 네. 본인은 최고위원이 되기 전에도 계속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음. 그러니까 아까 보여주신 영상이 네. 제주 전당대회의 장면입니다. 거기에서 4.3 사건 관련한 게. 4.3은 김일성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그걸로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야 그전부터 했던 이야기이고 그리고 나는 그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 아니냐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네. 뽑힌 사람이기 때문에 네. 지금 그 단순히 어떤 실언 이렇게 보기엔 저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게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이 뽑은 최고위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감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저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냥 단순히 징계하는 것만으로 해소가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약간 돌려서 왜 저런 사람을 뽑아놓고 지금 뭐라고 하느냐 약간 이런 말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다음 기사 좀 같이 볼까요? 네, 김재원, 태영호 설화에 군기 잡기 나선 여당입니다. 네, 김 최고위원 징계 얘기도 있고요. 자진 사퇴 얘기도 나오고요. 태영호 최고위원한테 김 대표가 직접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 뭐 대외 활동 좀 자제하시라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뭐 태영호 최고위원을 뭐 사퇴하라는 얘기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는데 김 최고위원은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자진 사퇴 얘기가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습니다.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당 입장에서는 사실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징계를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굉장히 고민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자진 사퇴가 맞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자진 사퇴는 뭐 그분의 판단을 맡기겠는데요. 네. 그래도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의 조치? 그게 가장 현명하겠죠. 네, 지금 여기 보시면 김재원, 태영호, 주수진 지금 최근 설화로 이 논란이 됐었던 최고위원들이 지금 3명이 나와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5.18 헌법정신 관련해서 뭐 정광훈 목사 우파 전화 통일 얘기한 적도 있었고 4.3 경나진 기념일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지금 자진 사퇴 얘기까지 나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 4.3 사건 얘기를 하고
하지만 난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이번에 또다시 또 설화가 또 됐습니다. 그 조수진 최고위원 양곡법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을 좀 논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또 이게 밥 한 공기 다 먹는 게 대안이냐라고 해서 또 비판을 받기도 했었는데 설화가 한 번이 아니라 한 사람당 뭐 한 3번씩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태 최고님.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그 방정식을 보고 계십니다. 방정식? 징계를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네. 김재원 최고위원을 징계하게 된다면 네. 태영호 의원이라든지 조수진 의원의 징계 형평성 때문에 이거는 1차 방정식이 아니라 연립 1차 방정식입니다. 미지수가 3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당장 정족수의 문제도 있고요. 정말 상상하기도 싫지만 다시 여당이 비대위로 가느냐에 대한 논란도 있기 때문에 네. 징계가 어렵다 보니까 아마 여당 내부에서는 이러한 방정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김재원 최고가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여당에서도 징계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떨쳐질 테고요. 네. 그래서 아마 자진 사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봤을 때는 네. 자진 사퇴는 없을 겁니다. 아. 왜냐하면 네. 최고위원들이 출마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네.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 저 3분의 출마 이유는 자기 공천 때문에 출마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최고위원이 되어서 내 네. 공천을 직접 챙기려고 나왔던 분들인데 네. 본인들이 공천 시즌이 되지도 않았는데 사퇴한다? 그리고 이 설화의 배경에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노이즈 마케팅이라고도 말씀드렸는데 공천을 받기 위해서 언론 빈도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이유도 있었을 텐데 이러한 것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과연 네. 자진 사퇴를 할까? 네. 저는 자진 사퇴가 어렵다고 보고요. 저도 이제 전당대회를 같이 출마했던 후보로서 네. 전당대회 출마했을 때 저 후보 지금 최고위원분에 당선되신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과 제대로 싸우겠다. 내가 최전방 공격수다. 내가 정말 윤석열 정권을 지키겠다. 네. 최전방 공격수는 무슨 최전방 공격수입니까? 지금 5명 중에 2명은 스스로 자숙하고 입을 닫고 있고 네. 한 분은 지금 셀프로 윤리 위에 징계 요청을 하고 있고 이 넌센스적인 상황에서 네. 최전방 공격수가 아니라 지금 최후방 수비수에서 자책골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집권 여당이 네. 최고위원이라고 하다면 정말 섬세하고 예민하게 정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 한마디가, 네. 이 행동 하나가 국민들께 어떻게 전달될지를 지금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권 의원님. 저는 근데 짧게. 사실 이게 네. 개인의 설화가 아니라 이 당의 입장과 연결되어서 아마 만약에 징계를 당한다고 하면 아주 억울해하실 것 같은데요. 누구 태영호 최고 셋 다 비슷한데요. 왜냐하면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5.18 관련한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진실화해 위원장도 5.18의 북한군 개입설 그러니까 뭐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니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도 나랑 네. 비슷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왜 나만 징계당하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고 조수진 최고의 밥 한 공기도 네. 사실 그게 조수진 최고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민생 논의한 특위에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사실은 도서 지역에 물 보내기 운동을 하자. 그리고 이어서 쌀값 떨어지니까 밥 한 공기 먹자. 란 논의의 내용을 자기가 말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징계당한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 사람의 네. 실수, 말실수가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의 본질적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마 징계 내리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다양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다음 기사를 마저 보고 좀 얘기를 이어가 볼까요?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태영호 징계를 일단 예고를 했습니다. 징계를 할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최고위원은 그러면 사퇴하나?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OX로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김재원 최고위원, 아까 김용태 최고는 뭐 답을 하시긴 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 사퇴할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OX 하나, 둘, 셋. 한 목소리로 사퇴 안 할 것이다. 네. 사퇴를 안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최 변호사님 사퇴를 안 하고 징계 위에 올라간다고 한다면 징계는 얼마나 받을 걸로 보세요? 사실 본인은 지금 이미 자숙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는 아무런 어떤 그 외부 활동도 하지 않고 자숙하기 때문에 네. 본인 스스로는 태영호 최거나 이런 사람하고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나아가 지금 아직까지 뭐 윤리위원회가 완전히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구성되고 나서 만약에 윤리위원회에 제소가 된다 할 경우에는 네.
본인의 어떤 그런 자숙 그리고 대표는 경고를 했지 네. 그거에 대해서 징계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무고함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저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만 어쨌든 우리 그 국민의힘 쪽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당원권 정지 한 3개월 전후 이 정도로 예측하는 사람들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3개월 전후가 될 것이다. 근데 그렇게 되면 조 변호사님, 김재원 최고위원 공천에는 영향을 안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징계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우선 들고요. 네. 저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선례를 한번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직 당 대표에 대해서 설화, 양두, 구육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당원권 정지를 1년간 했던 전례가 있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발언, 설화를 겪고 있는 최고위원에 대해서 그 정도의 징계조차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가 지금 내세운 게 뭐겠습니까? 상식과 공정 아니겠습니까? 상식과 공정 모두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의 윤리위가 오늘 출범할 예정입니다. 오늘 최고위에서 최종 얘기를 해서 이 임명 발표를 좀 할 걸로 보이는데요. 윤리위가 이 사안 어떻게 다룰지 국민들이 잘 좀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